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춘풍전에 이어서 배비장전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천지간의 인생이란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의 씨는 모두 같겠지만 사람마다 우열이 판이하게 달라서 남자에게는 현인 군자와 우부 천맹이 있고 여자에게는 정부 연려와 음녀 간희가 아주 없어지는 일이 없이 대를 이어 내려오니 예나 이제나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은 형형색색의 사람의 성질이라 할 것이다. 사람의 성질이란 것은 살고 있는 고장의 산천이 지니는 풍치와 경치를 많이 담게 되는데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의 사람은 성질이 순후하고 공손하고 부지런하며 악한 기질이 별로 없고 산천이 험준한 지방에서는 사람의 성질이 어리석고 둔하며 간사하고 교활하게 나는 법이다. 호남의 좌도 제주군 한라산은 옛적에 탐나국 주산이요 남녘땅의 제일 명산인데 그 험준하고 아름다운 정기가 서려서 기생 애랑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다. 애랑이 비록 천기로 태어났을 망정 그 맵시와 지혜가 누구보다 빼어났고 간교한 깨는 구묘가 환생한 것인지 호색한 사나이가 하나 걸려들면 상투 끝까지 빠져들어 허덕이게 한다. 한양에 김경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문필과 재능이 비범하여 15세에 생원 진사에 합격하고 20전에 장원에 급제해서 제주 목사를 제수받았다. 김경이 도임길에 오르고자 이부, 호부, 예부, 공부, 병부, 형부 등 6방을 선택할 때 서강사는 배선달을 장막 안으로 불러서 예방의 수임을 맡기니 그를 높여서 비장이라 하였다. 배비장은 팔도강산 좋은 경치 안 가본 데가 없으나 제주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 아직 구경을 못하고 있던 터라 자연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좋아하는 모양을 보고 아내가 주의하기를 제주라는 곳이 비록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긴 하지만 색향이라 합디다. 그곳에 계시다가 만약 주색에 몸이 빠져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부모님께 불효되고 첩의 신세는 망칠 것입니다. 그러자 배비장은 펄쩍 뛰었다. 그건 염려 마오. 명심하겠소. 절대로 계집은 가까이 하지 않겠소. 배비장은 전령패를 차고 김경을 따라 떠나게 되었다. 이때는 바야흐로 꽃이 한창인 봄철이라 오약꽃, 복사꽃, 살구꽃이 만발하고 풀과 버들은 푸르고 맑은 물은 잔잔하며 사방의 풍광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배비장이 이런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사방을 두루 돌아보며 해남 땅에 다다르니 새로 도임되어 오는 목사를 맞이하려고 하인들이 모두 등대해 있었다. 사또가 하인들의 인사를 받은 후에 사공을 불러 분부하기를 예서 배를 타면 제주까지 며칠이나 걸리는고. 사공이 공손히 여쭈길 일기가 청명하고 서풍이 살살 불어 꽁무니 바람에 양돛을 갈라붙여 아디에서 핑핑 소리나고 뱃머리에서 물결 갈라지는 소리가 8, 9월 10바가지 삶은 것 같이 절벅절벅 소리나면 하루에 천리길도 갈 수 있고 반쯤 가다가 외풍 만나 표류하면 영국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일이 틀리면 바닷물도 먹고 숭어와 입도 맞추게 되지요. 사또가 분부하길 제주도에 당일로 닿는다면 상을 많이 줄 테니 착실히 거행하라. 사공이 분부를 받고 순풍을 기다리는데 마침 날씨가 청명하여 서풍이 솔솔 불어왔다. 그러자 사공이 소리를 높여 아뢰길 사또, 사또 배에 오르시오. 사또 일행이 배에 오르자 도사공이 키를 들고 역군은 아디 틀며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배를 내어 망망대해로 나갔다. 그리고 배 위에서 술을 마시니 사람마다 봄술에 취하여 상하가 같이 즐기게 되었다. 그런데
배가 이윽고 주자도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난데없이 태풍이 일어나고 사면이 침침해지더니 물결은 찰랑거리고 태산 같은 물구비가 덮치면서 우르렁 콸콸 뒹굴어 펄펄 뱃전을 때리고 바람에 배 위의 띠짓도 조각조각 흩어지고 키는 꺾이고 용총줄 마룻대가 동강이 나고 고물이 번쩍 들리면 이물이 수그러지고 이물이 번쩍 들리면 고물이 수그러져서 덤벙뒤뚱 조리질치니 삿도는 어리둥절하고 비장과 하인은 분주하게 서둘렀다. 삿도가 그런 중에도 노하여 사공을 꾸짖기를 이놈 양반은 물길에 익숙지 못해서 떨지만 물길에 익은 놈이 왜 그렇게 떠느냐? 사공이 송구스럽게 말하길 어려서부터 허다한 바다를 다 다녔지만 이런 고생은 처음이오. 사해용왕이 외삼촌이라도 살아나기는 아주 어렵겠소. 살아나려면 이물을 다 마셔야 하겠으니 네 배로 이물을 다 먹겠소. 모든 사람이 다 울고불고 비장도 울었다. 그러나 삿도의 명으로 고사를 지내고 나자 이윽고 달이 오르며 물결이 자니 배는 순조롭게 제주성에 다다르게 되었다. 한풍정에서 배를 내려 사면을 둘러보니 제주에서 제일 경치 좋은 망월루이다. 망월루를 살펴보니 어떤 청춘 남녀 한 쌍이 서로 잡고 이별을 안타까워 한숨 쉬며 눈물 짓는다. 이는 구간사또가 신임하던 정비장과 수청기생 애랑의 애타는 이별 장면이었다. 정비장이 애랑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서울태생 소년으로 제주물색 좋단 말에 마음이 쏠려 이곳에 와 아리따운 연분을 맺고 세월을 보낼 적에 맵시 있는 너희 태도 목청 맑은 네 노래에 고향 생각 잊었건만 애달구나 이별이야. 푸른강 맑은 물에 원앙새가 짝을 잃은 격이로구나. 사람 없는 높은 산 깊은 꼴에서 둘이 만나 희롱하다 이별하는 것이로구나. 이별이야 이별이야 애달거나 이별이야. 애랑아 푸디 잘 있거라. 다음은 애랑의 거동이다. 없는 슬픔을 짜내어 고운 얼굴에 웃는 듯 찡그리는 듯 길게 한숨지며 하는 말이 여보 들어보시오. 나으리가 이곳에 계시는 동안은 먹고 입고 살기에 걱정 없이 세월을 보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누구에게 의탁하라고 하루아침에 떠나가십니까? 그대는 염려 마라. 내 올라가더라도 한동안 먹고 쓰기에 넉넉할 만큼 뱃섬을 풀어주고 갈 테니. 정비장은 창고지기에게 분부하여 뱃섬을 풀어 애랑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뿐이 아니라 애랑에게 준 갖가지 재물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에 애랑은 눈물을 이리저리 씻으면서 흐느끼는 소리로 말하기를 주신 기물은 천금이라도 귀하지 않습니다. 100년 맺은 기약이 한판의 부질없는 꿈이 되니 그것만이 애달플 뿐이지요. 나리가 소녀를 버리고 가시면 백발 부모 위로하고 아름답고 귀여운 처자 만나 그리고 그리던 정애를 풀 때 소녀 같은 보잘것없는 첩이야 다시 생각이나 하시겠습니까? 에고 에고 슬퍼라. 정비장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네 말을 들으니 정이 간절하구나. 내 몸에 지닌 놀이개를 네 마음대로 다 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아도 정비장을 물오른 송기 벗기듯 하려는 참인데 가지고 싶은 대로 다 주마고 하니 애랑이녀는 불안당 같은 마음에 피나무 껍질 벗기듯 아주 홀랑 벗겨버리려고 하였다.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갓두루마기 소녀에게 벗어주고 가시면 나으리님 가신 후에 그 갓두루마기 한 자락은 펴서 깔고 또 한 자락은 흠썩 덮고 두 소매는 착착 접어 베개 삼아 벼고 자면 나으리 품에 놓은 듯 그 안이 다정하겠소. 정비장은 양피 갓 두루마기를 홀홀 벗어 애랑에게 주었다. 이 옷을 깔고 덮고 베고 잘 때 부디 나를 잊지 마라. 애랑이 또 말하기를 나으리님 들으시오. 나으리 가신 후 겨울이 와서 추운 바람이 불 때 귀시려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으리 쓰신 돼지 껍질 휘양을 소녀에게 벗어주고 가시면 두 귀에 덥석 눌러쓰고 땀을 흘릴 테니 그 안이 다정하겠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비장은 휘양을 벗어 애랑에게 주었다. 손으로 겉을 만지며 입으로 털을 불며 쓰게 되면 엄동설한 추위라도 니기 시리지 않을 것이다. 이 휘양 쓸 때마다 부디 나를 잊지 마라. 애랑이 또 말한다.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나으리 차신 칼을 소녀에게 풀어주시오. 그러나 정비장은 칼을 만지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애랑이 말하길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내가 임을 위하여 수절할 때 외간 남자가 달려들면 어쩌란 말이오. 소녀는 나으리가 주고 가신 칼을 빼어 키 큰 놈은 배를 찌르고 키 작은 놈은 멱을 찔러 물려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 칼을 풀어주시오. 정비장은 깔깔 웃으며 기분이 좋아 칼을 풀어 냉큼 주었다. 수절 공방 범하는 놈 네 수단껏 잘 찌르면 많이는 못 당해도 한 사람은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애랑이 칼을 받아놓고 앉아 울면서 또 하는 말이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나으리 입으신 숙주창의를 소녀에게 벗어주고 가시오. 그러자 정비장이 또 말하길 여복을 달란다면 괴이할 게 없겠지만 남자 옷이야 니게 쓸 데가 없지 않느냐? 에그 남의 슬픈 사정 그리도 모르신단 말이오. 나으리의 상하 의복 입고 밖에 나가 이리저리 거닐다 한없이 슬픈 정에 임생각 절론할 때 들어와 빈방에 홀로 앉아 이 옷 매만지면 이별 난구는 가고 없어도 일천시름 일만 근심 풀어질 것이니 그 안이 다정하겠소. 정비장이 크게 현혹되어 옷을 모두 활활 벗어주니 애랑은 그 옷을 받아놓고 또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으리 들어보시오. 나으리와의 이별 후에 때로 나으리 생각나면 그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어찌하겠습니까? 그 슬픔을 풀 길이 없을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슬픔을 풀면 좋겠습니까? 나으리 입고 계신 고의적삼을 소녀에게 벗어주시면 제 손으로 착착 접어두었다가 임생각에 잠 못 이루고 누웠을 때 나으리의 고의적삼을 나으리와 둘이 자는 듯이 담수 감고 옷가슴을 열어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향기로운 임의 땀내 폴싹폴싹 코를 건드리면 그 냄새로 슬픔을 풀 것이니 그 안이 다정하겠소. 정비장은 그까짓 고의적삼찜이 뭐가 문제랴 통가죽이라도 벗어줄 판이었다. 기어코 고의적삼마저 벗어 애랑에게 주었으니 정비장이 아니라 알비장이 되었다. 그러니 미천을 갈 길이 없어 그는 방자를 불렀다. 방자야, 가는 새끼 두 발만 들여오너라. 정비장은 그것으로 개짐을 만들어가지고 제마입에 새자갈 먹이듯이 사태에 차고서 눈을 두리번거린다. 어허, 극한이로구나. 바다의 섬속이라서 매우 춥구나. 그러나 애랑이 또 청합니다. 나으리 들어보시오. 옷은 그만 벗어주고 나으리 상투를 좀 배워주신다면 소녀의 머리와 함께 닦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안이 다정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정비장은 또 말하길 정리는 비록 그렇다만 너는 나더러 정터절 몽골이 아들이 되란 말이냐? 여보시오, 나으리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으리가 아무리 다정하다 하나 소녀의 뜻만 못하니 그 어찌 원통치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거니와 창가에 마주 앉아 나를 보고 당싯당싯 웃으시던 앞니 하나 빼주시오. 애랑이 이러고 통곡을 하니 이런 애랑의 모양을 보고 정비장은 어이가 없어 묻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유채까지 헐라고 하니 그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애랑이 대답하길 앞니 하나 빼어주시면 손수건에 싸고 싸서 배곡함에 넣어두고 눈에 아맘한 님의 얼굴 보고 싶고 귀에 징쟁한 님의 목소리 듣고 싶은 생각이 날 때면 종종 꺼내어보고 슬픔을 풀고 소녀 죽은 후에라도 관 구석에 지니고 가면
한 몸 합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이 다정하겠소? 정비장은 또 그 말에 크게 현혹되어 공방의 창고지기를 부릅니다. 얘야, 장도리와 집게를 대령하라. 예이, 대령하였습니다. 너는 이를 얼마나 빼어보았느냐? 예, 많이는 못 빼어보았으나 서너 말은 빼어보았지요. 이놈, 제주인 이빨은 죄다 망친 놈이로구나. 다른 이는 상하지 않게 앞니 한 개만 쑥 빼어라. 소인이 이 빼기에는 이골이 났으니 어려운하겠습니까? 그러더니 작은 집게로 빼면 쑥 빠질 것을 커다란 집게로 잡고서는 좌로 치고 우로 치는 창과 칼격으로 차포 접은 장기 면상 차린 격으로 한없이 어르다가 느닷없이 코를 탁 치는 것이었다. 정비장은 코를 잔뜩 움켜쥐고 소리를 쳤다. 어허, 봉변이로군 이놈. 너더러 이를 빼랬지 코를 빼라고 하더냐? 공방 창고지기가 대답하길 올려 쑥 빠지게 하느라고 코를 좀 쳤소이다. 정비장이 탄식하였다. 이 빼라고 한 게 내 잘못이다. 이러고 있을 즈음에 방자가 팥비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또 등선하시니 어서 등선하십시오. 정비장은 할 수 없이 일어서며 노젓는 소리 한마디에 배 떠난다 대촉을 하니 이제 그만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애랑은 정비장의 손을 잡고 발을 구르며 탄식합니다.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시오? 하루에 천리 가는 접에 임은 나를 싣고 가시오. 살아서 다시 못 볼림, 죽어서 환생하여 다시 볼까. 낭부는 죽어 학이 되고 첩은 죽어 구림되어 첩첩한 흰구름 속 가는 곳마다 정답게 놀아볼까. 이에 정비장이 말하길 너는 죽어 높은 집에 거울되고 나는 죽어 동방의 해가 되어 서로 얼굴을 비춰보자꾸나. 이렇게 이들이 작별할 때였다. 신관 사또의 앞장을 섰던 예방의 배비장이 이 거동을 잠깐 보고는 방자를 불러 묻기를 저 건너편 노상에서 청춘 남녀가 서로 잡고 못 떠나고 있으니 무슨 일이냐? 방자가 대답하길 기생애랑이와 구간사또를 모시고 있던 정비장이 작별하고 있습니다. 배비장은 그 말을 듣고 비방하길 허허, 허랑한 장부로구나. 부모 친척과 떨어져 천리 밖에 와서 아녀자에게 현혹되어 저러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 말에 방자놈은 코웃음을 칩니다. 남의 말씀 쉽게 하지 마십시오, 나으리. 나으리도 애랑의 은근한 태도와 아름다운 얼굴을 보시면 오목 요자에 um을 묻어서 거기다가 살림을 차릴 것입니다. 이에 배비장은 잔뜩 허세를 부리면서 방자를 꾸짖습니다. 이놈, 양반의 정치를 어찌 알고 그리 경솔히 말을 하느냐? 그러나 방자는 물러서지 않지요. 그러면 황송하오나 소인과 내기를 하시죠. 무슨 내기를 하자느냐? 나으리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저 기생에게 눈을 팔지 않으시면 소인의 많은 식구가 댁에 가서 드난 밥을 먹고 만일 저 기생에게 반하시면 타시고 다니는 말을 소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배비장이 대답하죠. 그래라, 말값이 정금이 된다 할지라도 내기하고서 너를 속이겠느냐. 두 사람이 한참 이렇게 수작하고 있을 때 신관사또와 구관사또는 인수인계를 마치고 새 사또가 도임합니다. 그리고 사또의 도임 절차가 끝나고 모두가 정해진 처소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동쪽에 달이 뜨면서 맑은 바람이 부니 태평한 기상이 완연하였지요. 모든 비장이 기생들을 골라잡고 들어가니 방마다 노래소리와 비파소리가 화합하여 잘밤에 퍼지는 소리는 처량한 느낌을 자아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한 내기가 있었지요. 배비장은 심사가 울적하여 남들처럼 놀고 싶지 않았어요.
장보의 한마디 말은 천금의 무게가 있다 하였으니 어찌 마음을 바꾸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할 일 없이 혼자 앉아 있을 수밖에요. 이때 여러 비장 동료들이 배비장에게 권하여 정갈하기를, 방자야, 네 예방 나으리께 가서 미인의 고장인 이곳에 오셔서 수심에 쌓이시니 웬일입니까? 고향 생각 너무 마시고 미색을 골라 수청들게 하시고 정담을 나누는 것이 장보의 소일일 줄 압니다 하고 여쭙거라. 방자놈은 분부를 듣고 예방 나으리께 정갈을 드렸다. 그러자 배비장은 방자에게 되돌려 정갈을 보내기를, 먼저 물어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처럼의 청을 거절함은 잘못 당돌한 일이지만 저는 성질이 원래 옹졸하여 기약을 즐기지 않으니 이를 용서하시고 여러 동감께서나 재미있게 노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나 있는 듯이 방자를 불러댑니다. 지금 내 기생차지가 누구냐? 행수인 줄 압니다. 배비장이 분부하길, 네 만일 이후로 기생년을 비쳤다가는 엄한 매를 맞으리라. 이 소리를 사또가 들으시고는 1등 명기를 모두 부릅니다. 너희 가운데 배비장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한상을 줄 것이니 그렇게 할 기생이 있느냐? 하니 그 가운데서 애랑이 쑥 나서기를, 소녀가 사또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사또가 말하길, 네가 만약 배비장의 저리를 꺾을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기생 중에 으뜸이 되리라. 이 말에 애랑이 받아 말하길, 시방 좋은 봄철이니 내일 한라산에서 꽃놀이를 하십시다. 그러면 훈계를 꾸며 홀리겠습니다. 사또는 각방 비장과 의논하고 새벽녘에 발령하여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니 온갖 꽃들이 다투듯 피어있고 온갖 새들이 지저귀어 마치 아름다운 풍악을 갖춘 것 같았죠. 사또와 여러 비장이 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춘흥에 겨워 놀 때 배비장은 저 혼자 깨끗하고 고고한 채 하며 소나무 아래 외면하고 앉아 남의 노는 것을 비양하며 글을 읊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숲속을 바라보니 한미인이 어릴락 비칠락 100만 가지 교태를 다 부리면서 봄빛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하 의복을 훨훨 벗어던지고 물에 풍덩 뛰어드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물장구를 치며 온갖 장난을 다 하며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배, 가슴, 젖도 씻고 얘도 씻고 개도 씻고 삿도 씻고 한창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다. 배비장은 그 거동을 보자 어깨가 들먹거려지고 정신이 흐릿해졌다. 드디어 음남이 되어 눈을 흘끗 뜨고 도둑나무 하다가 쫓기듯이 숨을 헐떡거리며 그 여자의 근본이 알고 싶어졌다. 저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나 사람 여럿 녹였겠다. 그러나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으니 군침만 꿀꺽 삼키며 자탄할 뿐이었죠. 드디어 하루해가 저무니 사또는 관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비장들과 기생들 그리고 하인들도 일제히 길을 떠날 때였어요. 배비장은 문득 딴 마음을 먹고 꾀병으로 배를 앓는 채 하였습니다. 벌써 혹했구나. 비장들은 그의 눈치를 채고 수근거리며 겉으로만 눈짓을 하였죠. 예방께서는 침 한 대 맞아야겠소. 아니요, 천만에요. 병이 아니니 조금 진정하면 나을 것이요. 배비장이 대답하였다. 비장들은 웃음을 참고 방자를 불러 이르길, 너희 날이 병하는 대단치 않다 하니 진정되거든 잘 모시고 오도록 해라. 그리고는 배비장에게 말하길, 이대로 사또에게 잘 말씀을 드릴 테니 마음 놓고 진정된 후에 오시오. 동관들께서 이처럼 염려해 주시니 감사오. 사또께 잘 여쭈어 주시길 바라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자 동관 한 사람이 쑥 앞으로 나서는데 이 사람은 짓궂기가 짝이 없는 사람으로
배비장을 놀려줄 생각으로 말하기를 그건 너무 염려 마시오. 사또께서는 동간께서 이런 때없는 병이 있음을 짐작하시는 것 같소. 들으니 배앓이는 계집손으로 문지르면 효력이 있다고 합디다. 기생 한 년을 두고 갈 테니 잘 문질러 달라고 하시오. 아니요, 내 배는 다른 이의 배와 달라서 기생은 보기만 해도 배가 더 아프니 그런 말씀 다시 하지 마시오. 참으로 그 배는 이상도 하구려. 계집 말만 들어도 더 아프다 하니 우리가 한 고향 낙양 사람으로 천리밖에 와서 정의가 친형제 같은데 그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야 혼자 두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 진정된 후에 우리 같이 가도록 하는 게 좋겠소이다. 그러자 배비장이 말하기를 동간께서는 내 성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병이 나면 혼자서 진정을 해야 낫지 형제간일지라도 같이 있게 되면 낳기는커녕 더 아프오. 사람 살리려거든 어서 제발 먼저 가줘. 아이고 배야 나 죽겠소. 그러자 동간이 말하길 정 그러시다면 혼자 두고 갈 수밖에 없겠소이다. 우리가 간 후에라도 무정한 사람들이라고 욕하지 마시오. 동간들이 사또를 모시고 관으로 돌아갈 때 배비장은 그 여인을 보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예 방자야. 에고 배야. 예이. 나는 여기에 온 후 눈앞이 몽롱해서 지척을 분간 못하겠구나. 에고 배야. 소인도 나으리께서 애를 쓰시는 걸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사또 가시는 거 자세히 보아라. 저기 내려가십니다. 에고 배야 또 보아라. 산 모퉁이를 지났습니다. 에고 배야 또 보아라. 에고 배야 또 보아라. 저기 아득히 가십니다. 그래? 난 배가 아프기를 그만두겠다. 배비장은 목욕을 하는 여자를 보려고 골짜기 화초 사이의 좁은 길로 몸을 숨겨 가만가만 사뿐히 걸어 들어갔다. 이윽고 배비장은 가느다란 소리로 방자를 불렀다. 방자가 대답을 하는데 그의 말공대는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 예, 어째서 부르오? 방자의 대답이었다. 너 저 거동을 보아라. 저기 무엇이 있소? 얘야, 요란하게 굴지 말아라. 조용히 구경하자꾸나. 100만 가지 교태를 다 부리며 놀고 있는 그 거동은 금도 같고 옥도 같았다. 배비장은 드디어 말하기를 금이냐 옥이냐. 방자가 대답하길 저 물이 여수가 아니거늘 금이 어찌 놀고 있겠소? 그러면 옥이냐? 이곳이 형산이 아니거늘 어찌 옥이 있겠습니까? 금도 옥도 아니라면 꽃이냐 매화란 말이냐? 눈속이 아니거늘 어찌 매화가 피겠소? 그럼 해당화가 틀림없구나. 명사심리가 아니거늘 어찌 해당화가 되겠소? 그럼 국화란 말이냐? 국화도 아닙니다요. 꽃이 아니면 귀비란 말이냐? 온천물이 아니거늘 어찌 양귀비가 목욕을 하겠습니까? 귀비가 아니면 불려우냐? 에고 나를 죽인다 나를 죽여. 나으리 뭘 보고 그렇게 미쳤습니까? 소인의 눈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놈아 저기 저 건너 백포장 속에 목욕하는 저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아 소인은 나으리께서 무엇을 보고 그러시나 했지요. 저기 건너 목욕하는 여인을 말씀하시나 보군요. 그렇지요? 그렇다. 너도 이젠 보았단 말이구나. 상놈의 눈이라 양반의 눈보다는 많이 무디구나. 예, 눈은 반상이 다르니까 소인의 눈이 나리의 눈보다는 무디어서 저런 예에 어긋나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마음도 반상이 달라서 나으리 마음은 소인보다 컴컴하고 음탐하여 남녀 유별의 체면도 모르고 귀중 처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욕심내어 눈을 쏘아 구경을 한단 말씀이시구려. 요새 서울 양반들 양반 자세를 하고서는 계집이라면 체면도 없고 욕심을 낼 때나 안 낼 때나 분간을 하지 못하고 함부로 덤비다가 봉변을 많이 당합니다. 뭐라고 이놈이?
유부녀가 약수에 목욕하는 것을 엿보는 타인 남자의 버릇없는 눈치를 채고 친척들이 일시에 냅다 치면 꼼짝없이 혼이 날 것이니 저 여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오. 무안을 당한 배비장이 말하길 다시는 안 본다 이놈아. 그러나 그것을 보면 정신이 헷갈려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지남철에 날바늘 달라붙듯 눈이 자꾸 그리로만 가니 어쩐단 말이냐. 방자가 배비장을 보고 소리쳤다. 저는 안 본다. 배비장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눈은 여인에게만 가는 것이었다. 배비장은 이윽고 깨를 내어 방자를 불러 말하길 저 경치가 참으로 좋구나. 서쪽을 살펴보아라. 저 불같은 일몰의 경치가 아름답지 않으냐. 동쪽을 보아라. 약수 삼천리에 봄빛이 아득한데 한 쌍의 파랑새가 날아드는구나. 남쪽을 또 보아라. 망망대해의 천리파도에 대붕이 날다가 지쳐서 앉아있구나. 방자는 짐짓 속는 체하고 배비장이 가리키는 대로 살펴본다. 배비장은 방자가 다른 곳을 볼 때마다 여인을 보기에 바빴다. 배비장이 그 여인을 한참 바라보자 방자가 하는 말이 저 눈은 기어코 이를 낼 눈이로군. 배비장은 깜짝 놀라서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나 안 본다 이놈아. 염려 마라. 이때 방자는 갑자기 기침을 한번 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은 깜짝 놀라는 체하고 몸을 웅크리며 후다닥 물 밖으로 뛰어나와서 속옷을 안고 백포장 푸른 숲속으로 얼른 뛰어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보름밤 밝은 달 같았다. 배비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는 정신을 잃고 앉았다가 스스로 탄식하며 꾸짖기를 이놈, 네 기침 한 번이 낭패로다.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러고 앉았다가는 또 이윽고 배비장은 다시금 입을 연다. 예, 방자야. 예. 너 저 백포장 밖에 가서 문안 인사 한번 드리고 그 여인에게 전가를 해라. 방자는 말없이 배비장을 바라보았다. 문안을 드리되 이 산에 온 나그네가 꽃 보고 놀다가 여행의 피로로 몸이 노곤하고 기갈이 몹시 심하니 혹시나 음식이 있거든 기한을 면하게 해주시면 천만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여쭈어라. 방자놈이 대답하길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정갈은 못하겠습니다. 부지초면에 어떻게 남의 여자에게 음식을 달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매 맞아 죽게 꼭 맞지요. 이에 배비장이 말하길 방자야 만일 매를 맞게 된다면 그 매는 내가 맞을 것이니 너는 달아나 버리면 그만 아니겠느냐? 방자가 대답하길 나으리의 정경을 보니 죽을 때 죽더라도 결국 그렇게 할 도리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는 슬슬 그곳으로 걸어가서 헛절을 한번 꾹뻑 하고 나서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쉬, 애랑아. 쉬, 애랑아. 배비장이 벌써 너에게 반했으니 무슨 음식이 있거든 좀 차려주려무나. 애랑은 방긋이 웃고서 온 정성을 다하여 산중 기물로 음식상을 정갈하게 한 상 차려냈다. 그리고 맑은 술까지 자라병에 가득 채워 내어주었다. 너희 나으리가 무리하지만 기갈이 몹시 심하다기에 이 음식을 보내니 그도 먹고 너도 먹고 빨리빨리 가거라. 방자가 애랑의 말을 전하고 음식을 올리니 배비장은 얼씨구나 하고 음식을 받아 앞에 놓고 칭찬하고 나서 묻기를 내 진작 이럴 줄 알았거니와 저 감히 이빨 자국이 나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방자놈이 대답하길 그 여인이 감 꼭지를 이로 물어뗐습니다. 배비장이 껄껄 웃으며 이 음식 너나 다 먹어라. 나는 감이나 한 개 먹고 말겠다. 방자놈은 짓궂게 감을 집어들었다. 이빨 자국이 난 것이라 그 여인의 침이 묻어서 더럽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먹겠습니다. 이놈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이리 내놓지 못할까? 배비장은 기어코 감을 빼앗아 껍질째 달게 먹은 다음
방자를 시켜 그 여인에게 또 전가를 보냈다. 이 같은 좋은 음식을 보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또 무례한 말씀이지만 하늘엔 양이 있고 땅엔 음이 있는데 이 음과 양이 서로 만나 합함은 인생의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바 방탕한 화류객이 호련히 산에 올라왔다가 꽃을 찾는 벌나비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니 이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소서 하고 여쭈어라. 방자는 대비장의 분부대로 그 여인에게로 가서 전가를 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 대비장에게 말하길 그 여인이 답례는 듣지도 않고 큰 탈 날 것이니 빨리빨리 돌아가라고 합디다. 대비장은 쓸쓸하게 긴 탄식을 하면서 일어섰다. 에이, 할 수 없지. 이젠 내려가자. 침소로 돌아온 대비장은 그 여인을 잊지 못해 상사로 신임하기를 한라산 맑은 전기를 제가 모두 타고 나서 그리도 곱게 생겼는가. 일이 잊을 수가 없으니 한이로다. 에고 이 일을 어찌할꼬. 대비장은 이윽고 굳은 결심을 하고 맙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더라도 말이나 한번 건네보고 죽으리라. 그리고 일어서서는 얘야 방자야. 예 부르셨습니까? 어서 이리로 좀 오너라. 나는 죽을 병이 들었구나. 무슨 병이 드셨길래 그처럼 신음하십니까? 패독산이나 두어첩 드셔보십시오. 아니다. 패독산 먹고 나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망령병이 그러면 망령병이 드셨나 보구려. 망령병에는 무슨 약보다 당약이 제일이랍니다. 무슨 약이란 말이냐. 홍두깨를 삶은 것을 당약이라고 합니다. 젊은 양반 망령엔 당약이 제일 있죠. 아니다. 내 병엔 따로 약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걸 얻기가 어렵구나. 그 무슨 약이기에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따르면 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자야, 그 말만 들어도 속이 시원해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고 죽고는 방자 네 손에 달린 것 같다. 네가 나 좀 살려다오. 아따 나으리도 죽긴 누가 죽습니까? 말씀이나 하시구려. 오냐 방자야. 어제 한라산 수포동 푸른 숲속에서 목욕하던 여인을 너 보지 않았느냐? 그 여인 때문에 병을 얻었다. 이거 죽을 지경이로구나. 네가 그 여자를 좀 볼 수 있게 해주려무나.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귀중에 있으니 만나볼 길이 없습니다. 대비장은 더 이상 할 말을 잊고 길게 한숨 쉬며 다시 입을 열어 말하기를 얘야 방자야. 그 여자가 음식 차려 보낸 것을 보면 그도 내게 전혀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말이나 해보라. 어디다 말을 한단 말씀입니까? 그 여인에게 말이다. 나으리 그건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 여인의 성깔이 악하고 절개가 굳으니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배비장은 방자를 잡고서 애걸하다시피 말합니다. 얘야 될지 안 될지 편지를 써줄 테니 전해보아라. 일만 잘 되면 구전으로 상백냥을 주마. 방자야 어떠냐? 방자놈은 구전을 많이 준다는 소리에 군침을 흘렸죠. 그러나 관문 속에서 구렁이가 된 놈이니 돈양이나 얻어볼 생각으로 은근히 더 잡아댑니다. 소인은 그 편지 갖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방자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천리박 이곳에 와서 통정하고 지내는 하인이 너밖에 더 있느냐.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간단 말이냐. 그러니 방자야 잘 생각해보고 내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다오. 응? 방자야. 나으리 소인이 나리와의 정의를 생각하면 물불을 사양치 않고 뛰어들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사정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소인은 3살 때 아비가 죽어 늙은 어미 손에서 자라 10살 때부터 방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한 달에 간가에서 주는 돈이라곤 돈 2냥뿐이었죠. 그러니 온갖 심부름을 하느라면 신발값이나 나오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어떠냐 하면
각방 나으리님 내가 잡수시다 버리는 밥이나 얻어서 어미와 그날 연명해가는 형편입니다. 방자는 계속 이어 말하기를 소인의 사정이 이러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소인이 병신되어 나리도 모실 수 없고 늙은 어미는 먹일 수 없게 되면 소인의 신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위태로운 곳은 갈 수 없습니다. 부디 나리께서 살펴주십시오. 그래? 그런 일이라면 아무 염려 말아라. 만일 매를 맞을 경우라면 네 상처가 낫도록 해줄 것이고 네 어미는 내가 먹여 살리겠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이거나 갖다 주어라. 배비장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계문을 덜컥 열더니 돈 100냥을 내줍니다. 이게 약소하지만 우선 네 애미에게 갖다 주어 양식이나 팔아먹도록 해라. 방자는 그제서야 못 이기는 채 응낙합니다. 나으리께서 정 그러시다면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네 수단에 달렸으니 부디 눈치껏 잘해라. 방자는 애랑에게 그 편지를 전합니다. 편지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다음과 같아요. 낭자를 한 번 본 후 상사의 괴로움으로 깊은 병이 들었는 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낭자의 손에 메었으니 모쪼록 이 마음을 알아주시오. 애랑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방자는 애랑에게 말합니다. 답장을 하되 허투루 하지 말고 애가 타도록 해라. 방자가 애랑의 답장을 받아서 배비장에게 주니 배비장은 애랑의 편지를 두 손으로 고이 받아 대학 지도나 읽는 듯이 읽어 내려가다가 미친 소리 말고 마음을 바로잡고 물러가시오 라는 한 대목에 이르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에고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제주 섬 속에서 원통한 귀신이 되었구나. 곁에서 방자가 채건하길 여보 나으리 실신 마시고 그 아래를 더 읽어보시오. 연자가 있지 않소. 배비장은 다시 보아가다가 옳지 연자의 뜻을 알았다 하고 무릎을 치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그렇긴 하나 장보의 중한 몸으로 나 때문에 병을 얻었다 하시니 어찌 가엾지 않겠습니까? 나는 귀중 여자의 몸으로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만나기 어려우니 달이 진 깊은 밤에 벽헌당을 찾아와서 몰래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한 베개를 베고 자려니와 만약 실수한다면 그 몸이 위태합니다. 만약 오시려거든 집안이 번거롭고 닭과 개가 많으니 북창 쪽으로 살살 가볍게 걸어오십시오. 배비장의 눈은 휘둥그레졌죠. 그렇게도 못 견디게 정신이 몽롱하고 온몸에 쓰시던 병이 감쪽같이 나았습니다. 기다리던 밤이 되자 배비장은 정장을 하고 서둘러 길을 나섰지요. 그런데 방자가 이를 보고 참견하며 나서기를 나으리는 소견도 없소. 밤중에 유부녀와 통관하시면서 비단 옷을 입고 가다가는 될 일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의관을 모두 벗고 가시오. 의관을 벗으라고? 좀 초라하지 않겠느냐? 초라하게 생각이 드시면 가지 마십시오. 얘야, 요란스럽게 굴지 마라. 내 벗고 가마. 배비장은 방자의 말을 따라 의관을 헐헐 벗어버리고 덜덜 떨면서 얘야, 알몸으로 어찌하란 말이냐?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누가 보면 한라산 매사냥꾼으로 알죠. 제주복색으로 차리십시오. 제주복색은 어떤 것이냐?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벙거지로 차리십시오. 얘야, 그건 너무 초라하지 않냐? 초라하게 생각이 들걸들랑 가지 마시오. 아니다 방자야. 네가 하라면 개가죽이 아니라 돼지가죽이라도 뒤집었으마. 배비장은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벙거지로 차림을 하고는 얘야, 범이 보면 개로 알겠다. 총 한 자루만 꺼내어 들고 가자. 그게 안전하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도 겁이 나고 무섭거든. 차라리 가지 마시오. 얘야, 네 정성이 그런 줄 몰랐구나. 네가 못 갈 것 같으면 내가 업고라도 가마. 어서 가자 방자야.
높은 담구멍 찾아가서 방자가 먼저 기어 들어갑니다. 날이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묘리 있게 들이미시오. 베비장이 두 발을 모아 들이밀자 방자놈이 안에서 베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주고 힘껏 당기니 뿔록 나온 배가 걸려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였다. 베비장은 두 눈을 흡뜨고 바드득 이를 갈며 얘야 조금만 놔다오. 방자가 갑자기 다리를 탁 놓자 베비장은 곤두박질하고는 다시 일어나 앉으면서 말하길 매사가 순리대로 되지 않으니 낭패로다. 산모의 해산법에 아이를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라 한다. 그러니 너는 이 상투를 잘 잡고 안으로 끌어들여라. 방자놈은 베비장의 상투를 노 번거지째 와락 잡아당겼다.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드디어 펑 하고 들어가자 방자가 말하길 불을 켠 방으로 들어가서 욕심대로 실컷 놀다가 날이 새기 전에 나오십시오 하고 몸을 숨기고는 베비장의 거동을 엿봅니다. 베비장은 가만가만 자취 없이 들어가서 문 앞에 서서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구멍을 뚫고 한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정신이 아찔하였지요. 뚱불 밑에 앉은 여인의 자태는 마치 천상의 선녀를 보는 듯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선녀가 피우는 담배 연기가 문구멍으로 풍겨나왔어요. 베비장은 담배 냄새를 맡고 저도 모르게 재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놀랬는지 문을 활짝 열어 제치면서 소리를 쳤지요. 도둑이야! 베비장은 겁에 질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말합니다. 문안들이오. 범을 그리려다 강아지를 그린 그림이로군. 아마도 네 집 미친 개가 길을 잘못 들어왔나 보다. 여인은 베비장의 꼴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는 나무 조각으로 베비장을 한번 칩니다. 그러자 베비장이 말하기를 나는 개가 아니오. 그러면 뭐냐? 배가요. 계집은 베비장의 꼴을 보고는 웃으며 내려와 손목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 밤에 웬일이오? 하고 정담을 나눈 뒤 불을 막 끄고 나니 방자놈이 고함을 칩니다.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라. 여인이 깜짝 놀라는 체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당황해할 때 방자놈이 목소리를 지어내어 다시 소리칩니다. 이런 요사스럽고 고얀 년 같으니라고 내 몸 하나 옴짝하면 문 앞에 신 네 짝이 떠날 날이 없으니 어느 놈과 미쳐서 또 두렁거리고 있느냐. 이 연놈들을 한 주먹에 뼈를 부수어 박살내리라. 베비장은 혼비백산하여 허둥거렸으나 문이 한 짝이라 도망할 수도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알몸으로 이불을 쓰고 여자에게 묻기를 저희가 본 남편이요? 성품이 어떻소? 성품이 매우 표독합니다. 미련하기로는 도척이요. 기운은 항고 술을 좋아하고 화가 나면 백주에도 칼을 뽑아 피보기를 예사로 하지요. 계집의 말을 들은 베비장은 애골복골하면서 여인에게 매달리며 낭자 나를 제발 살려주게. 계집은 언제 장만해 두었든지 커다란 자루를 꺼내가지고 와서는 아구리를 벌리며 말하길 이리 들어가시오. 베비장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겁에 질려서 덜덜 떨리는 음성으로 묻기를 거기엔 왜 들어가라는 거요? 들어가면 살도리가 있으니 어서 들어가시오. 계집은 베비장을 자루에 담은 후에 자루끈을 모아 베비장의 상투에 감아매고 등잔 뒤 방구석에 세워놓고 불을 켭니다. 이때 방자놈이 문을 발칵 열고 성큼 들어와서는 사면을 들러보며 말하길 저 방구석에 세워놓은 것은 무엇이냐?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계집의 대답이 간드러집니다. 이년아, 내가 묻는데 대답을 할 것이지 무슨 반문이냐? 이년 주리 방망이 맛을 보고 싶으냐? 맛을 보고 싶다면 내 보여주마. 계집의 음성이 더욱 간사해집니다. 검은 거에 새 줄을 달아서 세워놓은 것이어요. 그러자 방자놈은 수그러진 음성으로
검은 거라면 좀 타볼까? 하고는 대꼬챙이로 배부른 등을 탁탁 칩니다. 그러니 베비장은 참을 길이 없었죠. 그러나 꿈틀거릴 수는 없는 일이죠. 아픔을 꾹 참고 대꼬챙이로 때릴 때마다 자루 속에서 둥덩 둥덩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놈의 검은 고 소리가 매우 웅장하구나. 대현을 쳤으니 이제 소현을 쳐봐야겠군. 이번은 코를 탁 칩니다. 뚱덩 뚱덩. 그놈의 검은 고가 이상하네. 아래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니 말이다. 이 어떻게 된 놈의 검은 고냐? 계집이 대답하길 이건 특산 검은 고라서 그렇답니다. 그러냐? 술 한 잔 내게 권하고 줄을 골라보거라. 오늘 밤 실컷 놀아보자. 내 잠깐 소피 보고 들어오마. 방자는 문 밖으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엿들으니 자루 속에서 베비장의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그자가 검은 고를 내볼 것 같으니 다른 데로 나를 옮겨줘. 예, 이곳으로 어서 들어가시오. 계집은 윗목에 놓인 피나무 궤를 열고 말하길 날이 어서 이곳으로 들어가시오. 궤 속으로 들어간 베비장은 몸을 옹성그리고 앉아서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자기가 믿고 데리고 있는 방자의 기교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계집이 계문을 닫고 쇠를 덜거덕 채우니 이제는 완전히 함정에 든 범이요 도간에 든 지였지요. 베비장은 숨이 가빠져 왔습니다. 이때 나갔던 사내가 다시 들어오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까 눈이 저절로 감겨서 잠깐 꿈을 꾸니 백발노인이 나를 불러대대 네 집에 검은 고와 피나무개가 있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지. 그랬더니 액신이 붙어서 장난을 하니 패가망신할 징조라고 하더군. 저 괴를 불태워야겠어. 어서 집 한 단을 가지고 가서 불을 놓도록 해라. 베비장은 깜짝 놀라며 탄식하였죠. 이젠 화장당하는구나.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그러자 계집이 악을 쓰네요.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물로 업귀신이 들어있는 업계인데 어찌 그것을 불사르라는 말이오? 안 될 말이오. 이년아, 나는 너하고 못 살겠다. 나는 업계를 가지고 나가겠다. 사내가 괴를 덜컥 어깨에 걸머쥐고 밖으로 나가라 하자 계집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임자가 업계를 가져가면 나는 망하란 말이오. 이 괴는 못 놓겠소.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한 토막씩 나누어 갖자꾸나. 사내는 커다란 톱을 가지고 와서 갯자구에 올려놓고 말합니다. 자, 어서 톱을 마주 잡고 당겨보자. 베비장은 더 참지 못하고 겁결에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소, 참으로 미련도 하오.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하지 않소. 그 계집에게 괴를 다 죽으려 토막을 내면 못쓰게 되지 않소? 그러자 사내는 톱을 내던지며 말합니다. 아뿔싸, 이놈의 업귀신이 도생하여 사람이 되었으니 불침을 찔러야겠군 하며 불에 단 송곳이 베비장의 왼편 눈으로 내려왔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괴 속의 베비장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서 악이라도 한번 써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여보,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눈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오. 에고, 괴신이 저 상할 줄 미리 알고 애걸하니 정상이 가였구나. 그 몸 상하지 않도록 괴를 져다가 물에다 던져버려라. 사내는 질방을 걸어 갯짝을 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쯤 가는데 어디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묻습니다. 그게 뭐요? 없게요. 그 괴를 내게 팔게. 그러시구려. 사내는 갯짝을 자다가 삿도가 있는 동원마당에 놓고 물에 던지는 듯이 말하며 괴 틈으로 물을 붓고 흔듭니다. 개 속에 있는 귀신 너는 들어라. 이 파도에 띄울 테니 천리길로 떠나거라. 베비장은 생각합니다.
어허, 괴가 벌써 물에 떴나 보구나. 이제는 완전 죽었구나. 그런데 얼마 후에 들으니 어기어차 어기어차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론 사령들이 지어서 하는 배 짓는 소리였죠. 배비장은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가는 배는 어디로 가는 배란 말이오? 제주도 가는 배요. 어렵겠지만 이 괴를 실어다가 죽을 사람 살려주오. 계속해서 나는 소리가 이상하네. 우리 배에 부정탈락. 상아대로 떠밀어버리자. 나는 사람이니 부디 살려주오. 어디 사는 사람이오? 제주사오. 제주라는 곳이 미색의 땅이라 분명 위부녀 통간 갔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려. 예, 올소이다. 우리 배에는 부정탈까 못 올리겠고 계문이나 열어줄 테니 헤엄쳐서 가시오. 그런데 이 물은 짠물이니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 테니 눈을 감고 가시오. 사공이 쇠를 절거덕 열어놓자 배비장은 알몸으로 쑥 나와서 두 눈을 잔뜩 감고 이를 악물고 와락 두 손을 짚으면서 허우적거립니다. 한참을 그 모양으로 헤엄쳐 가다가 동원 대돌에다가 대가리를 부딪히니 배비장은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서 눈을 떴지요. 자세히 주위를 살펴보니 동헌에 사또가 앉아있고 전후좌우에 관속들과 기생 노비들이 늘어서서 웃음을 참느라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습니다. 사또가 웃으면서 묻기를 자네 그 꼴이 웬일인고? 배비장은 어이가 없어 고개를 푹 수그렸답니다. 매우 재밌네요. 예, 이것으로 배비장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